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김관태라고 합니다. 그 손윤경 사무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해 주신 그 내용 보니까 대부분은 그 조직 확대하고 이제 조직력 제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건 사실 지금 오늘 그 주제도 노동자 안전과 권익 개선, 뭐 권익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기업이 협상자로서 어느 정도 내주거나 아니면 정부 또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권익 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면에서 혹시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의미 있게 좀 뭐 협상을 통해서 좀 변화를 이끌어낸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 그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경기도로부터 이제 조직화 지원 사업으로 좀 지원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3년 차라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21년도에 지원 받을 때부터도 이게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자립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일자리 재단 통해 가지고 안전교육 사업이 쭉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작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자원을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이제 안전교육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안전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20만 원을 지원해 준 지역도 있었고, 어느 지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뭐 어떤 장갑이라던가 이제 워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드리는 정도로 진행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쭉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일하는 분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성을 가진 의무교육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다가. 그리고 일단은 중앙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이 모두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야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아까도 표에 나왔듯이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렇게 조합원들이 생겨서 이제 지회들이 생긴 경우에는 지자체랑 그런 소통이 또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확대를 통해서 어떤 지회가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그런 소통들을 할 수 있는 지자체와 이제 그런 얘기들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차츰차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이 지원 그 조건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사실 어느 정도 이 조직권들이 그러니까 확대가 됐다는 거를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확장성을 보고서 아마 이 그 사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활동가들이 이 단체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 이 회원들이 많이 모집이 됐다는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뭐 추가 사업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승인을 내주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보고 일정 형식으로 뭐 그 지자체에다가 이런 확장성이 있었으니까 뭐 지원을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뭐 액션을 취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제 뭐 지역에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될 거고, 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모임이 있는 이렇게 조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이제 연락을 해보시죠. 우리 이런 간담회를 한번 하자. 왜냐하면 우리만이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배달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소통하는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사실 그동안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죠,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함께 그런 걸 자리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라이더 응급 구조대를 하면서는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그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래서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 거기는 사실 오는 것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도 가능한데, 그동안 배달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부서 때 접점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제 교육해 주십사 하니까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좀 만나고 싶어한다, 이제 이런 연락들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지역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에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갖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그 라이더 유니언이나 이런 자조 모임의 숫자가 많이 확대가 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라이더 유니언 이런 데서 참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언들의 조합원들이 확대가 되면 그냥 일반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권익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라이더 유니언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지자체는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조합원들만 어느 정도 있으면 원하는 걸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제를 만약에 된다면 배달 라이더들이 좋잖아요. 배달 라이더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뭐 시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갖고 네네네. 월급제도 아니고 네네.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사실 버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저희가 안전배달료 얘기하다가 사실 너무 반응도 없고 잘 안 돼서 최저임금 도입 같은 다시 우회적인 루트로 조금 이것들 실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했던 건데, 뉴욕시처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뉴욕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쨌든 비용을 다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평균 수익을 다 내보는데, 이 시간당으로 할 수 있는데 시간당으로 하는 방법이 배달료 건당 주는 게 아니고 콜을 잡은 순간부터 배달할 때까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산정해서 이거를 하루에 얼마 일했는지 시급을 계산해서 그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죠. 여기에는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받을 때는 주유성도 들어가 있고 사실 비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기존 최저임금보다는 대략 계산해봤을 때 2배 정도 높게 책정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콜 잡고 픽업하러 가는 것부터 배달하는 것까지 시간에 그걸 다 잡아서 이거를 하루에 얼마 일했는지 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 오늘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배달업계가 전반적으로 아직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뭐 물론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뭐 지역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노조에서도 그렇고 뭐 기업이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기에 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더들이 우리 사회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정말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든 상태에서 뭐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혹한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덕분에 시민들이 집에서 치킨 같은 거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이더들이 어떤 아까 산재 그 사고 1위라고 했지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나 노동인권센터에서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이나 또는 안 그러면 라이더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자조 모임의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이나 안 그러면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내기 어려우실 텐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